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구치소 접견 때 본인의 최측근 인사들에게 국민의힘은 지금 힘도 없고 역할도 못한다. 만약 차기 대선이 이루어지면 땡땡땡이 대통령이 돼야 한다. 국민 추대 후보로 갈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장 소장님 땡땡땡 누굽니까? 그 김준일 평론가님이 더 잘하실 것 같은데 얘기 들었어요? 아니 안 들었어요. 그 제가 수요일 날 그러니까 어제네요. 아 투머치. 예, 뉴스 투머치 SBS에서 이제 같이 방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안 물어봤어요? 아니 말을 못 하겠대. 네. 그런데 저는 이거를 김문수 장관이라고 보진 않았어요. 예, 김문수 장관이라고 이거는 그냥 추론입니다. 그러니까 국민 추대 후보가 지금 뭐 말씀하셨지만 뭐냐면은 윤석열이 미는 후보가 있고 그거를 이름을 국민 추대 후보가 돼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원희룡 장관이 좀 유력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은요. 이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제가 계속 얘기를 하지만은 본인이 살기 위해서 본인의 이득을 위해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사람이 당이 어떻게 되든 뭐 그런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김문수 장관이랑 딱히 접점이 없어요. 본인의 측근도 아니고 그냥 별도로 김문수 장관은 본인이 극우 쪽에서 유튜브에서 막 뭐 이렇게 여러 얘기하면서 그냥 그쪽에서 지지 얻어서 큰 사람이지 별로 접점이 없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은 자기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원희룡 아니면 윤상현 이쪽 계열이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는데 원희룡 쪽이 좀 가깝다고 보고 뭐가 됐든 이거는 최악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국민 추대 후보라는 게 이거를 말이 국민 추대 후보지 극우 추대 후보, 윤석열, 성열 추대 후보 뭐 이런 거예요. 사실은 사실상 자기가 지명한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국민의힘은 경선이 가고 있는데 자기가 추대 후보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개판되는 거예요. 난장판되는 거예요. 진짜로 누군지 모르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 뭐 국민의힘에서 탈당해 무소속으로 나온다. 다 합쳐도 지금 민주당 이재명이 이길까 말까인데 보수 분열까지 시킨다? 진짜 이렇게 역대급으로 이기적인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에 관심을 끊으시고 자신의 죄를 좀 반성을 하시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선을 통해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데 그냥 자중하시고 아무 말도 안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이제 한국일보 저는 기사 제목이 굉장히 그 기억에 남는데 개업의 강과 탄핵의 바다를 건너야 할 시점에 고립돼 멸종하는 갈라파고스처럼 윤 대통령의 굴레에 갇힌 국민의힘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대선 치르려면 윤석열 대통령과 현명하게 차별화하고 거리두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움직임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근데 대통령실에서 어제 정책 브리핑 지금 직무정지 74일 만에 정책 브리핑 하면서 언론 공지를 통해서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실현돼 우리 정치가 과거의 질곡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대를 열기를 희망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더라고요. 그럼 정진석 비서실장부터 잘라라. 스스로 사표내라. 그렇게 말씀드려요. 본인은 작년에 국감 나와가지고 현직 대통령이 임기 단축해가지고 개헌하는 게 어디 있냐고 막 큰소리 쳤잖아요. 그러면 그때의 입장, 그때의 참모의 모습, 그거는 잘못된 거 아니겠어요? 그럼 책임지고 물러나야지. 아직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냥 이 사람들 그렇게 그냥 얘기를 하고 일을 하는구나. 그렇게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지금 계속 월급은 받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도 해야 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가볍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에게는 개헌의 시기가 두 번이 있었죠. 한 번은 명태균이 찾아와서 임기 또 명태균이야? 2년만 3년만 하고 개헌을 해서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라. 그러니까 윤석열이 버럭 화를 내면서 남들은 다 5년 하는데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면서 명태균하고 결정적으로 멀어지게 된 계기가 그거라는 거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도 이렇게 뭐 어디 절에 보내라고 했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때가 한 번의 기회였고 정말 그 말을 들었으면은 여기 개헌까지 가지 않고 진짜 명태균 대단하다. 아무리 들어도 그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개헌을 했으면은 뭐 정치를 좀 못했어도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테고 두 번째는 민주당에서 야권에서 임기 단축 개헌. 근데 그것도 본인이 안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개헌은 게다가 지금 이번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지금 간첩이 많다고 야당에 그러면 본인이 만약에 탄핵 기각돼가지고 오면은 간첩들하고 개헌 얘기할 겁니까? 그 말이 되나요? 그러니까 다 간첩이라고 얘기하면서 뭐 혼자 하나요? 개헌은 어차피 정치권 의회랑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고 복귀하면은 만약에 저는 그럴 가능성이 0도 없지만은 개헌을 먼저 할까요? 개엄을 먼저 할까요?
이거는 탄핵이 기각되면은요 윤석열 입장에서는 계엄해도 된다는 얘기네. 헌재도 인정해 준 거네. 야, 싹 다 잡아들여. 이렇게 가죠. 이거 100%예요. 도망가요. 예. 저는 진짜 바로 외국으로 튈 겁니다. 도망가요. 너무 많이 제가 해서 지난번에는 500명 안에 안 들어갔지만 이번엔 들어갈 것 순위가 같아요. 급상승했어요. 지금. 그래서 어쨌든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예.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일이 다음 달 26일 오후 2시로 정해졌습니다.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했어요. 1심과 같이.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바 있죠. 이 대표가 최후 진술에서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면서 협박은 과하게 표현한 것,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한 건 잘못이지만 표현상 부족함을 감안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짧게 먼저 인지를 못했다, 기억을 못한 것이다라고 이제 변명을 하셨는데 그것이 이제 판사들에게 어떻게 비춰질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 이제 유죄가 나온다고 하면 민주당 내는 상당히 좀 시끄러울 것 같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주당 지지자들이 우리 이재명 대표 더 열심히 잘 지켜야 되겠다. 그러한 움직임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경선에는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거는 같은데 본선에 들어가면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저렇게 범죄자를 대통령으로 뽑는 게 맞느냐라는 네거티브 캠페인을 아주 세게 할 거예요. 범죄자 프레임에 가둬가지고. 그런 것은 중도층에 상당히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서 경선에는 더 압도적으로 통과할 수 있지만 대선에서는 득표율이 떨어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괜찮아요. 대법원 판결 안 나오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아니한 생각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쟁점은 뭐 이미 한 2년 반 동안 다 들으셔서 굳이 반복할 필요는 없었는데 저는 일관되게 얘기한 거는 김문기를 알았다 몰랐다 누구 특정인을 알았다 몰랐다를 가지고 기소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거 뇌를 열어보지 않고 그러니까 김문기를 설령 이거 대장동에 대해서 본인이 유리하려고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김문기를 그러면 뭐 알았든 몰랐든 대장동에 그게 뭐 사건에 이게 영향을 미치나요? 어차피 그거는 기소된 거고 다른 건은 이제 뭐 이제 배임 명의로 기소가 된 거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몰랐다고 이제 정치적으로는 믿을 수 있고 안 믿을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식의 공직선거법은 이제 좀 개정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백현동 건은 좀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협박이냐 아니냐는 조금 압박이냐 이 부분은 뭐 다퉈볼 수도 있다 이 생각이 들고 중요한 거는 이게 이제 3심, 2심에서 유죄가 나오냐 무죄가 나오냐 무죄 나오면 사실은 저는 끝이라고 보고요. 뭐 대선도 끝이라고 보고 유죄가 나오면은 비명들이 이제 나올 텐데 중요한 거는 이재명 대표는 무조건 나올 것이고 이게 대법원 선고가 언제 날 것이냐가 좀 이게 복잡한 경우의 수도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요. 네. 판결문 2심 송달받은 지 7일 이내에 상고하고요. 그러면은 상고장 접수 후에 서울 고법이 14일 이내에 소송 기록을 대법원에 보내고 대법원이 당사자한테 기록 접수 사실을 통지하면은 상고인은 20일 이내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을 해야 되니까 이게 짧으면은 2달밖에 안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를 이를테면은 그 예전에 이재명 대표가 2심 때도 그렇게 했는데 이거를 안 받거나 좀 시간 지연 전략을 쓰면은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3달, 4달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럼 대선 전에 대법원이 확정 판결에 나올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게 설령 유죄가 나오더라도 아마 출마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이제 그런 핸디캡들은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대선이 만약에 대통령이 됐을 때에는 이거를 대법원에 선고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 그냥 집권 초기에 굉장히 시끄러울 수 있겠다. 예. 어떻게 예상하세요? 근데 이게 저는 김문기 씨 몰랐다. 그리고 골프를 안 쳤다. 막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뭐 또 유죄가 나올까 그런 생각인데 이제 국토부 협박. 이거는 실무자들이 우리 협박 안 받았는데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국감장에 나와서 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